자, 세 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근데 붕어형, 너무 비관적으로 모든 것을 원래 보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제가 너무 지극히 현실적이고 뭔가 이 현실의 어떤 그런, 음, 얘기들을 뭐 여과 없이, 꾸미는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 그런 얘기들을 좀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안 좋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분들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가져요. 왜냐하면 아마 그럴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뭔가 현실이라는 얘기를 정말 뭔가 이렇게 꾸밈 없이 MSG 안 치고 얘기하는 채널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 한 돌아봐요. 사실 이렇게 뭔가 이 현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숙한 얘기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정말 싫어하고. 예. 그래서 보면 제 채널 알고리즘 보면 여자분들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볼 것 같지만 그래도 한 14% 정도는 보시는 것 같아. 예. 절대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이대를 보더라면 한 30대 중반분들이 많이 봐요. 30대 중반이라고 하면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알아가는 나이죠. 어린애가 아니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꿰차는 나이고. 생각이 많아진 나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세게 얘기합니다. 네. 세게 얘기해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뭔가 듣기 거북해 한다거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처음에 제 영상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이 사람 왜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지? 이런 생각을 부정히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영상을 보고 지금 현실 사회가 이제 돌아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 대입해 보면 아 이분이 한 얘기가 무조건적으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 미디어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디어가 개판 5분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 나라 문제 없는데 왜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으로. 저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관적인 생각을 안 가져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이라는 말을 인정할게요. 너무 현실적이다. 근데 나이 먹으면 현실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의식주를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보통 30 중반 되면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뭐 의존한다거나 타인한테 의존한다거나 동균이 감사합니다. 음, 누구한테 힘을 빌릴 수 없어요. 순전히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하려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좀 미사여구 같은 어떤 그냥 긍정적인 말보다는 뭔가 피부에 와닿는 거.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현실에서 굉장히 치고받고 한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더 잘 먹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20대 친구들은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 사람 너무 좀 현실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안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현실이 안 좋은 건 사실이야. 현실이 지금 돌아간 상황이 안 좋아요.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뭐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거 좋다고 얘기하는 게 더 나쁘지 않나요, 여러분? 음? 안 좋은 걸 좋은 식으로 덮어버리는 게 더 나쁘지 않나요? 지금 미디어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안 좋은 걸 뭔가 좋은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차라리 현실을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시술을 적게 하고 좀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하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어디에 정신 팔려가지고 헛돈 쓰고 이상한 데 시간 쓰고
정신 팔려 있지 말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 처음 들으면 무서울 거야. 아, 현실이 이렇게 냉정하구나. 왜 주변에 이런 말 해주는 사람 없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그래도 이런 현실을 미리 알아서 다행이다. 어? 그나마 그래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저런 분들이 저렇게 뭐 비관적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미디어에서는 저런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저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짧은 댓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현실을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적응이 되고 그만큼 세상에 대한 실망감을 덜 받습니다. 말 그대로 미리 알아두면 좋죠. 그거예요. 이분 아주 좋은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게 처음 들을 때는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라는 것도 얘기가 분명히 안 들어본 사람들에게는 차갑고 따갑게 들릴 겁니다. 약간 이런 거에 뭐냐면 날씨가 갑자기 한파가 오면 우리가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한파라는 것도 계속 적응하면 견딜만 하거든요. 왜 우리 군대 같은 데 가보면 GOP 이런 데 가보면 영하 20도 넘죠. 영하 20도 넘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군생활 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방한용품 같은 거 끼고 핫팩 같은 거 들고 많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적응하잖아요.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당연히 낯설게 느껴지고 뭔가 좀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건 사실이에요. 네. 처음부터 나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고지곳대로 이렇게 들어올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계속 듣고 뭔가 좀 살아보고 하다 보면 적응이 된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가면 낯설듯이 낯설지만 살다 보면 적응하는 거잖아. 우리가 살다가 이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전혀 내가 살아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동네에 이사 가서 살잖아. 그러면 다 낯설어요. 길도 모르겠고 가다가 헤매고 그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여기 뭐가 있는지도 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괜찮구나. 그래도 살만하네. 이사 잘 왔네.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계속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면 이 냉정한 현실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좀 이야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이 냉정한 현실을 적응하려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적응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있잖아요. 그냥 세상이 먹고 살만하고 괜찮다고 예를 들어 카푸어짓 하면서 뭐 코인 비트 하면서 지금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해도 말 안 듣죠. 네, 말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내가 생각한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이 너무 냉정하고 너무 이제 격차가 심하면 사람들이 과연 그래 이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주저앉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감히 장담하는 데 있잖아요. 경제위기가 터지면 지금 상당수 20대 뭔가 많이 벌려놓은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을 겁니다.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죠. IMF 때랑 똑같이 보시면 안 돼. 그때 그 젊은 세대, 지금 40대 되신 분들은 상당히 근성과 멘탈이 세신 분들이야. 지금 IMF 때 이제 위기를 벗어나신 분도 어떻게 했냐? 가족들이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일하는 쪽도 다 몇 년씩 돈 갚아가지고 겨우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애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직장을 오래 다녀본 적도 없고 돈을 오래 모아본 적도 없어. 월급 버는 걸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월급 벌어서 이거 돈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근데 이미 멀리 왔어.
그때가 정신 차린다. 정신 차릴 분들이 있겠지. 근데 이거를 감당하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상당수는 못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현실이 냉정하다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현실이 냉정하게 딱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막 지르고 뭐 사고 싶다 하더라도 주저하게 되잖아요. 이게 커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냐 하면 내가 어제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어제 제가 뭐 보여줬어요? 가구당 순자산 중위소득 보여줬잖아요. 작년 기준. 여러분 그러니까 중위 자산, 순자산이 뭐냐 하면 진짜 알맹이, 빚 같은 거 다 빼고 알맹이만 남은 거. 그게 중간 라인이 작년 기준 2억밖에 안 돼요. 딱 2억 200만 원 그밖에 안 돼. 서울도 딱 알맹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알맹이, 그 중간의 알맹이가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작년은 또 뭐였습니까? 은행 금리가 낮았고 반면에 집값이 가장 올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순자산 중에 4분의 3 이상, 75% 이상이 75%에서 80% 사이가 뭐냐? 집이에요, 집. 부동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부동산이 떡락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지나고 2023년에 올해 게 나올 겁니다. 2022년. 그걸로 이제 순자산 매기면 지금보다 확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야. 겉으로는 우리가 뭐 아파트 살고 차도 굴리고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에 비해서 실제 알맹이는 얼마 안 된다고. 그것도 제가 내피셜로 얘기한 게 아니라 통계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현실을 좀 알면 여러분들이 막 뭐 지르고 싶다거나 뭐 사고 싶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런 거 사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도 되는 건가? 차를 지금 당장 구입해도 되는 건가? 지금 앞으로 경제 어려워질 텐데 기름값도 올라갈 테고. 아무리 내가 차가 갖고 싶다고 해도 지금 나중에 대출금리 올라가면 내가 갚을 수 있을 건가? 이걸 그러니까 예측할 수, 이렇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뭔가 무심결에 그냥 남들 사니까 사고 생각 없이 이러고 했던 것들이 제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이런 생각 안 가졌잖아요. 내 주변에도 보니까 뭐 돈 없어도 차 뽑는데 나도, 꿀리기 싫으니까 차 뽑아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제 얘기 듣고, 지금 차 뽑으면 안 될 것 같아. 내 친구도 어떡하지? 일단 걔네들 자빠지는 것보다 내가 지금 안 자빠지는 게 중요하다. 마음을 고쳐먹잖아요. 이게 크다고, 여러분. 여기 말을. 자, 이반 일본이 뭐라고 했어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실망감 덜 받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여러분들은 경제 위기 왔을 때 실망 안 할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실망 엄청 많이 하잖아.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게 많아, 대한민국에. 너무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섬유의식이 좀 강한 게 뭐냐. 우리나라는 한반도 여부터 기적을 잃었고 한강의 기적을 잃은 나라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도 그러고 있냐고. 지금도. 과거 얘기 아닙니까? 과거잖아, 과거. 이 실망감을 덜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실망감을 덜 받는다는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책이나 제도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이나 능력치에 비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 큽니다. 거는 기대가 너무 커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그 거는 만큼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정부에 실망하죠. 매번 실망하죠. 실망 안 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봐봐. 영국이나 비토해가지고 자빠지면 나라에서 구제해준다. 구제를 왜 해줘야죠, 여러분? 왜 해줘야 됩니까? 왜 기대를 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나라에 그만큼 갖다 준 것도 없으면서, 역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왜 실망을 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많으니까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실망이라는 것도 그냥 아무 마음도 안 가지는데 실망 같은 거 안 합니다. 뭔가 거는 게 있으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실망만 했잖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응? 자기들이 뭔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준비한 건 없으면 실망만 하잖아. 웃기지 않습니까? 애초에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겠죠. 뭔가 나라의 뭔가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 내가 기대하겠다. 기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에 너무 기대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득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득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나라에서 뭐 이런저런 정책을 해도 난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떳떳하게 살겠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겠다. 위험하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내가 뭐 개인 파산, 뭐 나라에서 만든 개인 파산, 워크아웃 같은 거 내가 만약에 빚 안 지고 내 능력껏 사치 부리지 않고 살았으면 애초에 그런 건 내가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요.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웃긴 게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자기들이 자빠져 놓고 자기들이 빚져가지고 자기들이 투자 잘못해서 자빠져 놓고 나라 욕하는 사람도 엄청 많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들이 족밥 못 산 건데. 지들이 자기의 그릇을 너무 크게 보고 무리수를 걸어가지고 그 지형까지 간 건데 자기 탓은 없고 나라 탓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 차가운 현실이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도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야. 내가 이런 굉장한 현실을 들으면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헛짓거리 했나.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그런 여러분 나는데 어떤 그런 이제 그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예요. 그냥 탓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도 같이 섞어가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일단 계속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것 같은데 계속 듣다 보면 듣고 한번 현실에 접목을 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이 말이 뭐 그 좀 듣기 싫은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예요. 현실이 냉정하기 때문에 빨리 듣고 나서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발 빼고 내가 좀 거품 있는 것들을 좀 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거품이 많아요. 근데 그 거품을 내가 모르고 있다가 쟤도 직격탄 맞아가지고 거품을 빼려고 하면 내가 그 거품 때문에 나오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